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9시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 나이트 라이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코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썸네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안 하면은 이게 스마트폰으로 할 때 잘 안 보이시거든. 그래서 코인 투자 500만 원으로 3,700만 원을 만들다. 오늘 그 주인공이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얼마를 벌고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자꾸 목에 뭐가 껴있는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상당한 이제 보람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죠. 그죠? 시작해 볼까요? 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이거 또 안 바꿔놨네. 하여튼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50인데 우리가 이력서에 이렇게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죠, 그죠? 근데 이런 이력들을 막 허위로 만드는 양아치들이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자, 책 소개 간단히 보시고요. 제발 좀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진짜. 작년에 읽었으면 앞에 지금 일자가 바뀌었는데 3,600만 원이 지금 1억 3,600만 원 됐잖아요. 자, 이건 재미로 보여드린 건데 제가 어저께 사진 정리를 잠깐 하다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어요. 몇 학년인지도 이게 안 나와 있어.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었나 봐. 어디서 찾아가지고. 자, 학생에 대한 의견, 이건 선생님이 써주신 거겠죠. 글씨를 봤을 때는 남자 선생님 같아요, 여자 선생님 같아요. 하여튼 요거 말씀드리고 인사 같이 하고 시작할게요. 자, 1학기 치밀한 학습 계획을 갖고 수업에 임하며 깊이 있고 다양한 발표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2학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내가 읽기도 조금 그렇다. 하여튼 선생님이 써주시니까 읽는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행동이 모범적이며 조사, 토의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근데 약간 이게 내용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땐 사실은 다양한 발표를 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조사, 토의 활동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거든. 그 선생님이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해서 좀 적어주신 것 같네. 약간. 저희 땐 사실 이거 가지고 대학을 지나갈 때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때 거라 그러면 수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선생님께서는 혹시 모르니까 저 잘 되라고 실제보다 엄청 잘 적어주신 것 같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사실은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어. 이제 뉴욕 기준으로 이제 29일이 됐기 때문에 7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니다.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구나. 미국이 참.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지금 날짜를. 맞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하루 전에 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헷갈렸어. 맞아. 지금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다. 미국 놈들이고. 자,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절대 술 마신 거 아닙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실 리는 없고. 자, 스타워즈 안녕하세요. 제임스 안녕하세요. 코코브루니 안녕하세요. 보은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료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자, 모나리자. 정녕 그대는 모나리자 반갑습니다. 마노 안녕하세요. 제임스 다양한 이야기 듣는 건 전 좋습니다. 자, 마노 회원가입 기간 26개월 서포터즈 1단계 오랜만에 방송 입장했습니다.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좋습니다. 코코 브루니 2천만원 퀴에스트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만호 자 저기 2천만원이라고 하면 좀 안 맞구나. 저건 200만원 만호 1000만원 고마워 이렇게 하고 고양인지 멍멍인지 하여튼 고마워하면서 얼굴을 막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도리도리 하면 또 우리나라에 또 대표적인 분이 있죠. 도리도리 이러다 잡히가는 거 아니냐. 자 11사단 안녕하세요. 바로보이 진장 안녕하세요. 코코브루니 안녕하세요. 인사 다 했고요. 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특집.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중에 뭔가를 떠올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 마치고 댓글에 이제 이 지금 여기 실시간 댓글 말고 그 제가 그 요거 라이브 말고 이제 영상으로 라이브 끝나면 댓글 단계 이제 보이나? 하여튼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선물 5분께 드릴 선물은 제가 지금 떠오른 선물이 있어요.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래서 제가 이커머스에도 이제 일가견이 있고 저는 직구를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특히 뭘 주로 샀었냐면 지금은 사실 그 락포트라는 구두가 우리나라에 이제 매장도 있고 들어오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때 제가 미국 출장 갔다가 우연히 신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직구를 많이 사서 이제 신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3켤레쯤 주문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2켤레는 사이즈가 잘 맞는데 1켤레 실패해도 어차피 좀 저렴하게 사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제가 신었는데 만약에 좀 적으면 뭐 동생들 주든지 누굴 주면 되니까. 제가 발이 좀 크거든요. 제가 발이 285mm라 가지고 제가 발이 왕발입니다. 왕발. 근데 사실 예전 기준으로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275를 신으면 맞았는데 이게 제 발이 큰 게 아니고 커진 게 아니고 메이커에서 이제 신발 메이커마다 사이즈가 좀 규격이 다르긴 한데 이게 어느 날은 다 285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참 아마존스러우면서도 참 미국스러운 딱 느낌인데 사실 저는 좀 요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좀 심플하고 담백하고 좀 그리고 요런 약간 그 주황색 비스무리한 요 특유의 요런 컬러도 좀 좋아하죠. 그리고 오늘 참 재밌는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슈카월드 좀 흉내를 내보는 걸 수 있어. 그래도 슈카월드가 얘기를 재밌게 잘하더라고. 저도 가끔 보는데.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What is this? 이게 뭡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할 건데 다 할 건데 그래도 좀 블랙 프라이데이고 금요일이니까.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칠면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칠면조 실제로 진짜 드셔보신 분? 저는 사실 칠면조를 딱 한 번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그거 칠면조를 언제 먹어봤냐면은 제가 2011년도에 그 NBA 때문에 그 인디애나에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가 간 학생들 말고 그 인디애나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행정대학원이 있어요. 행정대학원 세피아. 그 다음에 음대가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그분 누구야? 윤희석 그 대변인이신가? 실제로 커피숍에서 한번 마주쳐서 인사한 적도 있는데 이분이 이분은 인디애나 경영대학원 나왔네. 행정대학원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저는 완전한 인디애나 대학교 석사는 아니고 그 한국에서 1년 하고 이제 그 교환학생 비슷하게 이렇게 묶여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디애나 켈리 스쿨 디그리는 마스터 디그리는 안 나와요. 성대과만 나오지. 거기서 아마 1년인가를 해야지 나올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삼성 다니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1년 반을 하는데 사실 성균관대가 약간 삼성 인재원 같은 느낌도 조금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우리보다 6개월을 더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학위를 2개를 받으니까 석사를 듀얼 디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성균관대 MBA도 하나 받고 그 인디애나 켈리 스쿨도 받고. 근데 저는 이제 성균관대 거만 받았다. 김아니님인지 이니님인지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네. 이게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김이니님 같은데 하여튼 네. 큐에스님 책 사서 읽고 구독하러 왔어요. 혼돈의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자, 칠면조. 제 칠면조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그래서 그때 이 칠면조 저를 대접해 주신 분이 나중에 재경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행정대학원 공부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대기업을 다니다 간 사람이고 하니까 누가 주선을 해가지고 가끔 이제 골프를 치면서 명함도 교환하고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저도 연락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집에 초대를 해준 거예요. 왜 했냐면은 이분들은 박사과정을 밟으러 가니까 거의 3년 이상 있으시거든요. 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같이 넘어와서 가족들이 애들은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살짝 이제 좀 딱해 보였나 봐. 왜냐면 우리는 뭐 이제 6개월 정도 하고 1년 정도 하니까 가족이 안 간 경우도 많고 남자들만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딱 요맘때죠. 추수감사절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집으로 초대를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도 가면서 이제 조그만 와인 같은 거 하나씩 사서 선물을 들고 갔고 근데 저는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칠면조를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서 이렇게 조그만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데 식탁에 딱 앉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큰 거야, 칠면조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적으로 야, 저거 우리 한 6명 정도 앉아 있는데 저거 6명이 오늘 다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칠면조만 차려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이 막 있잖아.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준비를 했어. 나 칠면조가 이 가운데가 칠면조고 칠면조 부대냐 이거 뭐. 왼쪽에 이거 오리 같은데 이건 약간 사이즈가. 이 밑에가 오리인가? 약간 놀이끼리 한 거 약간 오리 같고 오른쪽에 이게 닭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뭐 차로 비교하면은 칠면조는 거의 버스야 버스. 그리고 닭은 한 승용차 정도 된다고 봐야지. 근데 이게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이게 덩치가 이만하니까 닭 한 4마리 정도 돼요. 거의 느낌이. 최소 닭 3마리 아니면 4마리야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야, 이거 6명 있는데 칠면조 이거 덩치 보니까 이거 6명이 이거 다 먹으려면 칠면조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알을 갖고 왔습니다. 알을.
알을 갖고 왔는데 저 칠면조 알은 솔직히 오늘 처음 봤어요. 칠면조 알이 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큰 거야. 칠면조 알이 엄청 크네. 이거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잘 보니까 맨 왼쪽이 계란이고 중간에는 뭐 오리알인지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이 맨 왼쪽이 분명히 달걀인 것 같고 이 가운데 이놈들도 심상치 않은 놈들이야. 계란보다 좀 커. 그런데 칠면조가 이만해. 그럼 옆에 타조알은 이만할 거 아니야. 타조알은 엄청 크잖아. 거의 축구공만 하잖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여기 새여울 유은상님 블로그에서 제가 좀 퍼왔습니다. 예? 좀 쓸게요. 칠면조와 닭이 동시에 나와 있는 사진을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게 뭐 이 뒤에 거위도 좀 있고 그런데 칠면조가 뭐 거의 뭐 동네 불량배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 닭들이 있는데 지금 닭들이 칠면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옛날 조선시대 때 김홍도나 신윤복이 봤으면은 이걸 그림으로 남겨놨으면 진짜 웃겼겠다. 수묵화 같은 걸로. 아 잠깐만 저 혼자 웃어 죄송한데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웃기지도 않는데 혼자 자꾸 웃음 터져가지고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 이게 어떤 게 암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는 보통 화려한 게 순놈 아니야? 암놈 순놈 같은데 왜 제가 웃었냐면 대전 여행 이것도 어떤 분 블로그에서 제가 좀 떼온 거예요. 그 대전 여행 추천 대전 아쿠아리움. 제가 대전 아쿠아리움은 가본 적이 없어요. 칠면조 터키. 그래서 칠면조 2마리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네 아주 그냥.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깃털이 약간 그 우리 그 이렇게 여름에 부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부채 촥 이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 부채를 딱 이렇게 등에다 붙여놓은 것 같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출연하는 여기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고 요번에는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제가 3회차 출연했고 이제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에 화목을 하는데 화요일은 약간 정치 이야기 위주로 좀 하고 목요일을 경제 이야기 위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은 제가 주로 안 가고 만약에 화요일에 이제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 제가 이제 투입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목요일만 가는 걸로. 왜냐하면 저도 일주일에 2번은 조금 부담스러워. 일주일에 2번을 저는 또 지방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알박기를 해놓으니까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거 일주일에 화목인데 하루를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잘 됐어. 그래서 이제 저는 목요일 날 주로 투입되고 그 대신에 10분 정도 하는 분량을 목요일에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분량을 2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갈 때 제 얼굴이 썸네일에 들어간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썸네일이 김영준님은 당연히 베테랑이니까 잘하시고 정윤아님이 되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좀 재미가 있고 사실은 3회차는 저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대화 스타일로 좀 하자고 그러셔갖고 되게 버벅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3회차 영상은 제가 5번 봤거든요. 다시 모니터링 하느라고. 근데 난 되게 실제 할 때는 망했다 싶었는데 또 막상 다시 보니까 또 나쁘지 않더라고. 그때 이제 슈퍼챗은 안 돼가지고 응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 나느냐 허허 스타워즈 오즈의 맙소사 이렇게 응원해주셨고요. 제가 지금 내용은 다 안 읽을게요. 여기 좀 많아갖고. 그다음에 매료님 감사합니다. 몽블랑님 감사드립니다. 욕심이 스머프. 그다음에 이혜린님은 제가 낯이 좀 익진 않은데 아마 닉네임 말고 본명을 나와서 제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김영주 부시장님 한 거 보니까 이분은 원래 저를 알던 분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강마에 감사드리고 라붐님 감사드리고
동글 목소리. 잠깐만 내가 요분 하고 내 소개드릴게. 아하님 감사드리고 울트라쪼님 감사드리고 코코브루님 감사드리고 추미라자님 감사드립니다. 발로알토 감사드리고 이분은 저희 대학교 동문이신데 동문인데 사실은 형님 뻘이야 약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다 그때 그래서 제가 3회 라이브 할 때 댓글창 보다가 빵 터질 뻔했다고. 저 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동문 화이팅 막 이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이분 얼굴이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상대방 이야기 경청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웃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꾹 참았습니다. 이빨 악물고. 왜냐면 저 형님이 좀 웃기거든요. 재밌어요. 자, 오늘의 주제 이제 들어갑시다. 주제. 그리고 채팅에도 이렇게 좀 반응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혼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 같은 게 들어가지고 자, 오늘의 주제 비트코인 대응, 그 다음에 코인 투자 돈 버는 법, 주식 투자 돈 버는 법,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일단은 그 오늘 주제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1,000만 원으로 적혀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원금이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거든요. 아니, 본인이 먼저 나한테 보냈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캡처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나 싶어갖고 사실은 여기 밑에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종목은 제가 여기다 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맨 위에 화면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커트해갖고 붙인 건데 왜 이걸 붙였냐면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이건 100% 갤럭시야 이거는. 왜냐하면 주작했다고 또 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저는 아이폰 3 이후로는 다른 폰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NBA에 갈 때쯤부터니까 지금 벌써 10몇 년째 쓰고 있고 아까도 SKT에 저기 막 그 접수해 놓은 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이폰 16 저는 이제 요번에 512기가 아니면 1기가로 바꾸려고 신청해 놓은 게 있었는데 고객님 아직 이게 512기가하고 1기가는 재고가 안 들어가지고 블랙 컬러로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전화 왔더라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일단 아이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지는 뭐냐, 500만 원을 3월 달부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지금 3,700이 됐어. 그래갖고 이분이 경차값을 뭘 경차값이 아니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3,700에서 500만 원 3,200이면 그래서 며칠 전에 소나 중형차 값이라 그랬어요. 중형차 값.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경차 값을 벌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중형차 값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제가 여기 지금 보고 계시네. 근데 본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이 닉네임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또 본인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요렇게 좀 소개 정도는 할게요만 오케이를 받았지 막 이렇게 누군지 밝히겠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분한테 허락을 미리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례 공유는 하는 건 오케이 받았는데 나 그게 누구냐 이거를 내가 오케이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야 누구라고.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원하지 않으시면은 아니면 저한테 톡을 지금 살짝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 우리 방글이님 오셨다. 방글이. 내 방글이 이름을 좋아해. 이름이 너무 좋아. 방글이. 제가 좀 각진 거보다는 동글동글한 걸 좋아하는데 방글이 너무 좋아. 저분입니다. 저분. 저 매료. 자, 오늘의
주인공은 매료. 옛날에 그 워너원 뭐 있었잖아. 제 이니스프리 있을 때 그 포스터 때문에 그 준비하느라고 아주 진짜 그 뭐 걔네들 포스터 준비할 때 난리가 나가지고 매장별로 몇 장 더 주세요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는 그 빅세일 할 때 행사하는 날 포스터가 나가야 되는데 그 인천 쪽 뭐 고등학교 새끼들이 새끼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고객들인데 고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날 이니스프리 매장 와가지고 오늘이 만약에 빅세일이야. 그럼 28일 날 오후에 우리가 포스터를 배보를 하잖아. 근데 너무 미리 안 준다고. 그 하루 전날 그 중고등 애들이 와가지고 특히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사장님들은 엄청 귀찮게 했대요. 제발 한 장만 미리 달라고. 근데 그 또 사장님이 또 마음이 약해갖고 주면 안 되는데 미리 준 거야. 근데 그 애들이 가만히 있나? 어디 뭐 페이스북 같은 데다 막 올려가지고 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야 전국에.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그 논현동인가 뭐 그랬어.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국의 매장이 다 약속을 지키고 오늘이 29일 저기 봐 내일이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미리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아이고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포스터를 안 줘야 되는데 워낙 단골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내일 가면 다 팔리고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내일 뭐 어디 가야 되고 해서 올 수가 없는데 둘째 날 오면은 다 거의 품절이니까 한 장만 포스터 제발 달라 그래갖고 하나 줬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어디다 뭐 SNS에다 올릴지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분이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음 달 이렇게 우리가 화장품 그때 제가 영업도 잠깐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판촉비를 반을 삭감했지 이제. 저는 뭐 그대로 드리고 싶긴 했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제 메리온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전에 그래서 되게 잘 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5천만 원 가지고 그러면 3억 7천 금방 만들겠네.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 몸집이 이건 500만 원 좀 작기 때문에 좀 잡주 위주로 좀 투자도 하고 운도 좀 따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잘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근데 지금 3월달부터 해가지고 사실 좀 장사가 안 된다고 고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가게에 좀 보탬이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멤버십 광고하는 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강요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 3일 동안 6분이 이제 가입을 해주셨고 제가 금액을 반으로 깎아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혼자 투자를 했는데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2017년도부터 투자를 하셨는데 번 게 없대요.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다 이제 답답하니까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 7년 동안 진짜 수익.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7년 동안 안 까먹으신 것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엄청.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갖고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이 양반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입을 하셨어요. 최근 3일 동안 6분 가입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좀 웃기게 해야지. 내가 서경선님하고도 조금의 그 친분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 친한 건 아니고 공무원 시험 그 있잖아요 그분. 우리 광고 좀 해달라 그럴까? 근데 서경선님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는 키웨스트 투자 멤버십이다 이렇게 셀프 광고하고 제가 이거는 이제 어저께 그 방송에도 준비해서 나갔는데 제가 사실은 그 그 뉴스 엔진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코너 중에 꼭 먹고 알 먹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 꼭 먹고 알 먹고니까 나갈 때 꼭 인형 같은 걸 하나 사갖고 내 앞에 좀 하나 놓을까.
꽁하고 이렇게 꽁 알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소품으로. 근데 그건 한번 허락을 받아봐야지. 그 코너 이름이 꽁 먹고 알 먹고니까. 아니면 제가 꽁 같은 거를 모자를 뭐 슈카월드처럼 쓰고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좀 전문가 이미지가 안 날 수가 있어서 잡상인 옛날 전원일기에 박영규가 약장사로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시장에.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지. 자, 그 영상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게 보면 명목, 자 24년 6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실제 이용자는 778만 명이고요. 이거 그 트래블을 뭐 그거 이렇게 KYC가 그거 같아. 그다음에 실제 거래자 수가 고 이거는 명목 이용자는 뭐냐면 계좌는 만들었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거래자 기준이 778만 명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유 금액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0원에서 50만 원 미만까지가 제일 많아요. 87만 명. 그리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갖고 있는 사람은 4만 명.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7만 명.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가 4만 명. 1000만 원에서 1억 원이 9만 명. 1억 원에서 10억 원이 2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이게 87만 명이 인원이 많을 뿐이지 0원에서 50만 원 미만의 중간값은 25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값으로 그냥 곱했어요. 근데 그 나이대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여기 많을 텐데, 실제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원수는 적어도 위로 갈수록 금액대가 커지기 때문에 보유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30대 이하보다는 40대 이상이 금액적으로는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봐봐요. 뭐 요거 이제 그 세계일보에 아까 제가 그 기자분 이름 잊어버렸네. 제가 설명란에는 넣어놓을 거니까 그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거를 여기 걸 갖고 온 거야. 모바일 인덱스 인사이트라는 데서. 그 자료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남성 여성이 440만 320만. 여기 잘 보세요. 가상화폐 업종 앱 사용자 연령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맞았잖아. 저는 4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40대가 제일 많잖아. 근데 여야 정치인들은 맨날 뭐라 그래. 아우 청년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물론 30대까지를 청년으로 보면 또 그 말이 맞긴 한데, 이 베이비붐 끝세대가 40대고 지금 2차 베이비붐 세대 끝세대, 저는 이제 X세대. 이 50대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원수만 보면 안 돼. 우린 통계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이 20대는 아까 뭐 웃자고 얘기하면 10원짜리 애들이야. 그거 뭐 10만 원짜리 투자한 애들이고, 30대도 좀 약해. 그럼 뭐야?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주포 주포라고 그러면 그럴까? 주로 금액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40대, 50대, 60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대, 30대는 숫자가 많을 뿐이지 개털이다. 30대는 반이 개털이고. 근데 이 새끼들은 뭐냐? 야, 새끼들 까져가지고 10대 이하가 하기는 참 고등학교 몇 살 졸업하지? 자 계산해 볼게요. 중학교 1학년이 14살이잖아. 4, 5, 6, 7, 8, 9 맞나요? 했나? 하여튼 뭐 그렇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듣고 계신 또 10대 이하분들 또 열받지 마시고요.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끼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꼰대들이.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이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공부해야지. 고3이 대학교 이제 이러 들어갔는데 이 코인 투자하고 되겠노 이게? 네가 사람이 되겠노 나중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근데 사실은 지환님 의견도 맞는 것 같아. 팩트로. 그죠? 근데 부모가 굳이 자녀 명의로 하나?
아니 거꾸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자녀가 안 되니까 부모 명의를 몰래 훔쳐갖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굳이 부모가 자녀 명의로?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강남구가 우리나라 그 구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대잖아요. 10명 중에 6명, 34만 명. 인구가 51만 명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서초구 2위, 22만 명. 서초구 인구가 4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구 인구가 서초구보다 15만 명이 많아. 근데 투자하는 거로 꿀리지 않아. 꿀리지 않아요. 강남구 1위 10명 중에 6명.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유출한 거야. 자, 우리 투자자 성비가 어떻게 되죠? 강남은 아마 여성이 더 높을 수도 있을지 몰라. 남자들 출근하고 뭐하고, 그 강남구는 사실 법조인도 많이 살고 변호사 같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강남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8명은 투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서초구는 한 6명에서 7명. 그리고 공무원 시험 합격 46만 명. 근데 이거는 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뭐냐면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는 많이 박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공무원 40%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걸 우리 직원이 지금 톡으로 보내줬는데, 지환님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우리 직원이 나보다 낫네.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듯이 아니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사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아까 저 표현은 이제 짧게만 돼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좀 오해를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 사견은, 저는 애들이 30세 이전에는 투자 공부를 하되 직접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경영학과를 나왔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26에 제가 회사를 들어갔고 24년 뭐 이런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여럿을 관찰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 얘기도 들어보면 너무 젊을 때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거, 상대적으로 쉽게 버는 건 맞으니까 그걸 한번 맛을 들이면 애들이 책도 안 보고 공부를 안 한대. 인생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이들한테는 먼저 권해주고 싶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쁜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른 거래소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 거를 뭐 쓸 수도 있겠지. 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광고가 됐는데, 저희가 다른 건 뭐냐면 제가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대부분 이런 거 뭐 좀 하는 사람들은 뉴스에 있는 거 대충 갖고 와서 자기가 설명 약간 하고 이런 정도라 그러면, 저는 그냥 아예 자료를 제가 다 만든다고요, 직접. 그래서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멤버십 회원분들 계신데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어떤 때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와, 여기는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도 조금 꽤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으면 뭐 한 달 정도 이제 지나시면 적응이 돼요. 익숙해진다고. 마치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 갑자기 영어도 어려워지고 수학도 어려워지고 막 국어도 막 레벨이 한참 높게 막 어려워지듯이, 근데 또 공부하면 적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드린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거, 종목도 알려주나요? 종목도 알려드리고, 언제쯤 매수하고 어느 가격에 매도하고 이런 것도 가이드를 다 드리고, 차트로 또 이렇게 분석도 해드리고, 가장 장점은, 제가 생각한 장점은
우리는 상장 폐지를 3년 반 동안 당한 게 딱 3종목 있었어요. 거의 야구로 치면 뭐 무실점 경기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된 것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느껴서 지금 업비트를 상대로 그 픽셀이라는 코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잖아. 제가 그 소송비만 지금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원래 골드, 실버, 브론즈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1년 가격 아니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 1년 가격이 아니고 한 달 가격이에요. 한 달 학원비야. 300, 150이었는데 제가 이걸 반으로 그냥 털었어요. 골드나 200을 깎았고 그 대신에 이제 수익이 좀 나시면 더 주시고 뭐 할 수도 있겠지, 선물로. 실버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브론즈 25만 원. 투자 자격은 브론즈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 실버는 2천에서 1억 원까지 구간이 50만 원. 1억 원이 넘으면 100만 원 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 아니, 대표님 이거 갑자기 안 그래도 우리는 거의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회원 연장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30% 할인해 드리고 할 때가 있었지. 대표님 근데 이걸 반을 깎으시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게 너무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손해보고 하지 뭐. 그럼 50% 깎고 그냥. 지금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와서 관심은 많은데 되게 위험한 구간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그래도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몇 달 지나면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1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이 되면 우리는 본전이 되니까 맞춰지겠지. 그렇게 해서 반을 깎은 거예요.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너 가입 많이 받으려고 지금 50% 깎았지 얘기할 수 있잖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화장품회사 다녀서 할인 빅세일 같은 거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요. 30%를 할인하면 50% 60%를 더 팔아야지 본전이 되고, 지금처럼 50% 가격이 나면 2배를 팔아야 본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 근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 2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1만 원을 받으면 테이블 회전을 2배를 돌려야 본전이라고. 그 말씀 드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큐에스트 투자 멤버십이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가입자가 한 7분 정도 들어왔어요. 11월에 가입하시면은 49,000원인데 네이버에서 50% 쿠폰을 준대. 그럼 우리는 최대 근데 이제 50%가 최대 할인 금액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39,000원에 내일까지 가입하면 하실 수 있어요. 12월 1일부터는 네이버가 또 그 쿠폰을 줄지 안 줄지 몰라. 근데 저는 이 49,000원을 할인할 생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할인 안 하냐면, 그러면 먼저 가입한 사람은 49,000원 내고 가입했는데 제가 갑자기 뭐 30% 쿠폰 만들고 이러면 내가 먼저 가입한 사람이면 되게 열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할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꾸준히.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제 새벽에 글을 2가지 분석해서 올렸는데 8번째 추천 종목이 지금 보름 만에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종목 중에 2개 종목은 플러스고 2개는 조금 보합이고 3개가 마이너스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미 대선 이후 우리나라 이제 성적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3.9, 코스닥이 8.7이에요. 자, 연장하는데 쿠폰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장하는 데는 안 될걸. 그리고 제가 쿠폰 발행을 테스트 좀 해봤는데 이게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연장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할인할 수 있는 거를 좀 오히려 전 해드리고 싶지, 신규 가입보다는. 근데 이게 저번에 한번 테스트 새벽에 했다가 네이버 쿠폰이 다 좋은데 전체 고객한테 자꾸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근데 매련님 돈 많이 벌었다며.
살짝 짜치는 거 아니오? 중형차값 벌었대는데 이거 만 연장하는데 쿠폰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돈 많이 벌었다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죽자고 덤비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일자별로 이렇게 종목이 있고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지웠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코스피가 6.9% 마이너스고 코스닥이 9.2% 마이너스인데 내가 매료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는 매료님이 이 정도 얘기를 받아줄 사람인 걸 아니까 얘기한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매료님이 이제 자영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투자로 돈 버는 건 또 돈 버는 거고 지금 주업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직원들 봉급도 줘야지 재료비도 오르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게 지금 되게 이게 몸에 배어서 그러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웃자고 한 거니까. 자, 일자별로 제가 종목이 있고 저는 딱 그날 종가로 그냥 실제로 말씀드린 건 만약에 뭐 2만 원짜리 종목이면 제가 18,000원에 사라고 하는데 2만 원으로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33% 수익을 낸 종목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16.9인데 자, 이거 가입하신 분들 그거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뭐냐면 아니 저 양반이 이 종목 분석을 다 해가지고 저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기업을 그냥 완전히 다 뜯어요. 그냥 물어 뜯어.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저 양반이 매수하라고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있고 그걸 매수를 했더니 바로는 효과는 안 나타나지. 한 보름에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막 호재 뉴스가 요즘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죠?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제가 추천한 그렇지. 그러니까 매료님이 진짜 꼭 먹고 알 먹고네. 그리고 제가 뭘 해드린다고?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할 사람은 주식만 하시면 되는데 암호화폐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요거 가입할 비용을 제가 빼드린다 그랬잖아요. 왜? 암호화폐에서 수익이 나면 지금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걸 적금 모으듯이 수익 난 거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국내 주식은 사서 그냥 한 6개월, 1년, 2년 들고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매료님이 그걸 잘하고 있는 거니까 자영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감각이 있어. 딱 제가 하라는 거를 포인트를 그대로 하잖아.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똑같은 멤버십을 하고 프리미엄 컨텐츠를 해도 본인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 그래. 근데 저는 투자 관련해서 상담 받은 사람 숫자가 3,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게 대략 상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다 잘 알고 있지. 그분들 계좌도 저는 다 받고 그러니까 제가 비밀 보장을 해서 그러니까 다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 이거를 제가 안 보고는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저한테 처음에 가입할 때 이 포트폴리오 보여주거든요. 만약에 100명이 있잖아요. 95명은 제가 그냥 다 팔으라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 진짜 개미들의 실력이 진짜 개똥이에요, 진짜. 제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왜 개똥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말 신기한 게 대부분 저한테 보여주시는 그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저는 처음 보는 종목들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왜 매수하신 거예요? 다 지인이야. 다 지인 추천이야. 아니 뭐 맘카페 뭐 이런데.
그래갖고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잖아.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개미들은 똑같냐 진짜.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이 있잖아. 이렇게 지인은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듯이 투자에 관련해서도 그거를 상담할 수 있는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지인이 그 지인들도 문제야. 지가 뭘 잘났다고 병신. 죄송합니다. 열이 잠깐 받았고. 지만 먹고 죽으면 되지. 왜 실력도 없는 인간들이 자꾸 남한테 뭘 추천을 해? 좋다고. 제 주변에도 그 엄한 사람들한테 그 뭐 추천했다가 얘기 들은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다시는 죽을 때까지 남한테 뭐 추천하지 말라고. 실력 안 되면 왜 남의 지방까지 말아 먹으려고 그러냐. 본인만 말아 먹지. 이 투자 추천하고 이런 게 함부로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근데 저희는 지금 다행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꼬라박고 있지만 평균 플러스를 지금 그래도 하고 있고 이게 곧 이게 좋아질 거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면 좋겠고, 만약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아빠 엄마가 주식을 한다, 내 동생이나 누가 주식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 저로 인해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제일 꼴보기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걱정은 안 해. 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입할 리가 없잖아. 가입하겠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디셈버, 제가 닉네임이 이제 디셈버로 골프할 때 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골프를 많이 친 친구인데 홀인원 딱 한 번 해봤대. 자, 저는 이 친구에 비하면 골프를 뭐 몇 번이나 쳤겠어요. 제가 20년 쳤지만 7년 쳤고, 그러니까 13년 쳤고. 근데 미국에서 라운드 수가 있으니까 대충 계산해볼까? 12년 동안 1년에 한 7, 80. 제가 여태까지 라운딩을 실제 필드로 나간 거는 한 130번 정도 했을까? 많이 했으면 진짜 150번. 근데 홀인원 2번 했잖아. 디셈버 보고 있나? 디셈버? 디셈버 보고 있나? 저는 2번 했습니다. 태광 CC와 수원 CC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질문 받는 동안에 제가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중요한, 기본적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사람들한테 받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게 화면이 제가 보이는 거랑 이게 또 다르게 나가는구나. 이게 참 이상하네. 이거 그림판을 열면 좀 이상하게 나가네. 어떻게 되지 이거? 아, 오케이. 여태까지 그림판이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이걸 하려면 이제 키보드를 왼쪽으로 좀 옮기고 뭐 이게 오른쪽에 좀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아, 잠깐 뭐 얘기하려고 까먹었지? 아,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지 볼게요. 달러로 일단 봐야 됩니다. 달러로 볼게요.
참여를 제가 그거는 라인들이 막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나가는 게 이거라고 지금 그걸 제가 하나를 조금 지우고 이렇게 하느라고. 뭐야 이거? 보이시죠? 이거 원래 이제 이거는 시장 전망은 저는 멤버십 회원들 외에는 진짜 안 해드리는데 뭐 생생낸다고 이렇게 해도 어쩔 순 없어. 또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때 이게 고점을 얼마를 갔냐면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99588이야. 그때 여기 고점이 노란 걸 하자. 99588이었어. 그러면 10만 불에서 지금 응? 밖에 문 밖에 춘식이 왔네. 춘식이가 문을 긁고 있습니다. 아빠 같이 놀자 그러면서 이제 불과 요거 차이 나는 거예요. 412달러. 문을 앞발로 이렇게 툭툭 치고 있는 것 같아. 뭐 퉁퉁하는 소리가 나네 문에. 자 10만 불에서 요만큼 빠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어저께 스킨 인 더 게임 그 공짜는 없다 그 꼭 먹고 알 먹고 이름이 너무 길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그렇게 브랜딩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뉴스 엔진 유튜브에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네에 키웨스트에 꼭 먹고 알 먹고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잖아.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뭐 투덜투덜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지. 꼭 먹고 알 먹고만 생각하면 되지. 하여튼 꼭 뭐 해야 되겠어. 자 요만큼을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 왜 그러냐. 이거 건드리는 순간 매물이 막 쏟아진다고. 근데 지금 상태는 뭐가 중요하냐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11월이 지금 11월 29일 30일 이틀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월봉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11월 12월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12월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하고 내일 있잖아요. 여기를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노 터치 해야 돼. 노 터치. 이 건드리는 순간 옥수수 털리는 거야. 물론 건드리면서 일부러 털리게 해갖고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뭐냐. 이야기의 요지는 12월이 어저께 방송에서도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렇게 나눌게요. 1일부터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있으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했잖아요. 한 가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이렇게 축을 잘못 그렸네. 아유 바보 멍청이. 제가 멍청하게 그렸습니다. 0 그다음에 3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10일, 20일, 30일. 1번 시나리오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좀 오르고 조금 이런 식으로 흐르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 했죠. 1번.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는 처음에 이렇게 횡보하거나 약간 조정을 받아. 그리고 요때 이제 장이 좋아. 그리고 20일 날 미국 애들이 기관 애들이 거의 다 휴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하거나 뭐 이렇게 희말이 없거나 이렇게. 차이는 뭐냐면 12월 중에 한 번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초반 그러니까 얘 녹색처럼 요때 먼저 오르냐 아니면 좀 꼬꾸라지고 요때 오르냐 아니면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어. 이건 좀 드문 시나리오인데 기관 애들이 20일 이후에 일을 안 한다는 거는 매수를 안 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기관들이 별로 참여 안 하네. 그럼 주체가 3번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네. 잠깐만 이거 시나리오 아까 2 이거 표시만 하고요. 노란 게 2입니다. 2. 자 그럼 파란 걸로 할까? 3번 시나리오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발생하면 이건 거래소 작품이에요. 거래소들이 장난질 치거나 그 잡세력들이 장난치면 올라갈 수도 있어. 왜? 20일 이후에는 미국 기관들이 영향을 거의 못 주니까요. 휴가를 많이 가서. 자 비트코인 시황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질문 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잖아. 주식 투자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멤버십 가입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투자할 때 뭐 공부는 뭘 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제 예상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야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이 양반아. 뭐 자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전체 방송에서 왜 구체적으로 하나만 찝어서 해드리기가 좀 어렵냐면 전체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대응을 못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또 광고가 되긴 하는데 멤버십에서는 뾰족하게 말씀드린다니까. 왜? 멤버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내고 제 뾰족한 의견을 듣고 그대로 좀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책임이 부여가 되고 책임지고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뭔가를. 전체 공개에서는 제가 말을 못한다고. 왜? 지금 당장 보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있고 모레 보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멤버십에서는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린다. 뾰족하게 제 의견을. 예를 들면 뭐 1번, 2번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1번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이게 큰 전략 방향이면 또 알트코인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전술 방향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판때기를 좀 지우고 분위기 보니까 뭐 질문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질문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돈 버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누적적으로 누적 수익으로 돈 버는 투자자는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10% 미만이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금투세로 22%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 국민들이 되게 뚜껑 열리는 거야. 그래 내가 소신 발언 하나 할까? 이거 보는 사람 중에 그 공무원 정책 위반자도 있을 수 있잖아. 이제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세금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긴 할 텐데
자, 금투세. 아, 이거 얘기하다 보면 나 욕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최대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금투세. 이게 뭐냐면은 금융 투자 소득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게 글씨가 굵으니까 조금 얇게 바꿀게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 여야 상관없이 잘 보십시오. 혹시 보신 분 계시면 뭐 혹시 알아,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하나 보고 있을지. 자, 이분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2017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24년까지 17년부터 23년까지는 마이너스 1억 원이라고 합시다. 1억 원. 근데 23년도부터 24년은 운이 좋아가지고 플러스 5천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자, 계산기 제가 두들길게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만약에 25년도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공제가 여기서 250만 원이 돼요. 250만 원. 자, 그러면 5천만 원 빼기 250만 원 하면 얼마죠? 자, 여러분 계산하는 법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4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에다가 세율 22%를 곱해요. 곱하기, 자, 계산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곱하기 0.22 하면 되죠. 세금 누구야? 들어오신 분. 벨루가 반가. 자, 이게 지금 이제 수익이라 그랬죠. 수익. 이거 얼마 고생했어. 그동안 1억 원 까먹고 플러스 5천 돼서 지금 사실 마이너스 5천만 원이야. 마이너스 5천이야. 그런데 세금은 요걸로만 내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요거는 제가 만약에 틀린다면 나중에 정정할게. 근데 제가 알기로 요거로 할 거야. 직전에 1년 동안의 변동 정도. 아, 이게 진짜 충격적이야.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자, 요거는 파란 걸로 할게. 내야 될 돈이니까. 안 좋은 돈이니까. 1,000원이에요. 1,00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요걸 빼볼게.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10450을 하면 정확하게 할게. 제가 정확하게 또 아셔야 되니까. 1,000원 단위입니다. 이건 1,000원. 금투세 39550 1,000원이 돼요. 세금이 얼마라고? 이만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되게 열받지 않겠어요? 내가 맨날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는 금투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거래할 때 거래세만 가져가요. 거래세만. 그리고 요걸 걷어가려면 최소한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뭐 유예를 하는 걸로 하든지. 이게 얼마 뚜껑 열린 일이야. 내가 엊그제 본 거 중에 되게 열받는 게 뭐였냐면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뭐지? 선심성 예산. 그래가지고 그 김진태, 야, 이 김진태 이 양반아, 내가 욕은 안 할게. 그래도 도지사니까. 아니, 원주에 무슨 씨발 2,400억 원을 들여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 원주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내가 원주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욕을 안 하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저를 어디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많이 좀 전파해가지고. 그럼 제가 나가서 저런 인간들하고 맞다이 뜨고 다 붙어 드릴 테니까. 2,400억 원이면 이거를 36만 명이죠. 아까 31만 명인가? 다시 볼까? 정확하게 해야지. 36만 맞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저 개새끼들 진짜. 욕할 땐 조금 볼륨을 조그맣게 얘기할까? 그래도 좀 기록이 남는데. 자, 이거를 요 명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 1인당 66만 6,667원이 나와요. 근데 물론 오페라 하우스가 갖는 가치도 있지. 근데 저도 원주를 모르면 이런 얘기 하진 않을 것 같아. 제가 원주를 알거든. 우리나라 지역 관공서들 엄청 크고 화려하진 않더라도 엄청 어떻게 보면 저 정도까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크게 짓고 막 이러는데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김진태, 네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김진태 지사님, 당신 돈이면 이렇게 쓸 거야? 차라리 있잖아.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정말 오페라 보여주고 싶으면은 원주 시민들한테 이 돈 중에 예를 들면 일부 나눠주고 버스 대절해서 서울 가서 한번 보게 만들어. 차라리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2,400억 원 들여서 오페라 하우스 만들잖아요. 이거 매년 적잖아. 매년 뭐 100억 원 이렇게 적전한다고. 그럼 또 원주 지역이 또 부담이 돼. 근데 가장 내가 열받은 게 뭐였냐면요. 이 예산을 안 주니까 국회에다가 조르기 찬스 써가지고 그 눈먼 돈처럼 다 세금인데 나 같으면 그런 짓 못하겠네. 차라리 세금이 나누면 국민들한테 나누게 해갖고 국민들한테 돌려줘. 그 예산 못 받아내니까 지역에서도 이걸 안 주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 쫄라갖고 받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국민들 세금 우습게 보면서 뭐 22% 막 떼어가야 된다고. 보자. 벨루가님이 오랜만에 오셨네. 벨루가, 제가 벨루가 좋아하죠. 왜냐면 벨루가라는 동물을 제가 좋아하고, 제가 비행기를 엄청 좋아하고, 제 꿈이 파일럿이고 막 그랬다 했잖아 어릴 때. 야구 선수도 있고. 벨루가를 닮은 비행기가 있어. 진짜 벨루가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거를 제가 실물을 그때 한 번 봤나 비스무리하게 봤나 뭐 이렇게 막 그랬는데, 하여튼 벨루가 좋아하고, 제가 그때 제가 닉네임을 벨루가를 지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주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진짜 비판해야 돼요. 제가 그 기사 한번 찾아볼까? 아 진짜 혈압이 확 오르는 느낌입니다 진짜. 그거 찾고 제가 더본코리아도 열받게 하는데, 제가 더본코리아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피해자를 막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더본코리아 그 네이버 증권 게시판 저 토론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난리가 아니야. 백종원님 살려주세요부터 시작해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시가총액이 지금, 백종원 당신도 욕 먹어야 돼. 백종원 처음에 시가총액이 8천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4,500억 원이에요. 3,500억 원이 증발했어. 이거 누구 돈이야?
이거 다 투자한 사람들 돈이 상당수 섞여 있잖아. 근데 백종원 씨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상장되는 날. 저는요, 이 국민 여러분들이 김종필인가 이거? 백종원이 돼야 되는데 김종필이 나오냐? 지는요, 국민 여러분들이요, 한 주씩 다 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뭘 한 주씩 사이 미친놈아. 지금 6만 원에 산 게 지금 39,000원 되고 니네 주가 방어하는데 2만 원 빠져가지고 벌써 마이너스 33%야 이 아저씨야. 당신 탐욕 때문에 국민들을 그렇게 골로 보내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KBS, MBC 이런 데서 백종원 당신 출연 금지를 시키는 날이 곧 올 거거든. 진짜 잣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더본코리아는 그날 바로 하한가 한 3방 맞을 거거든. 10,000원을 가는데 며칠이 걸리냐,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뭐야 저기 그 뭐냐, 잠깐만요. 기사선 채팅 이제 조금 이따 볼게요. 채팅을 좀 달아주시고. 아 근데 저는 진짜 정치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 4명이 못 살 것 같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춘천에 레고랜드도 문제 많잖아요, 그죠? 그 최문순 지사가 똥 싸놔가지고 그 원주시 강원도가 계속 갚아야 된다며 돈을. 그런 와중에 또 무슨 오페라 하우스야? 뭔 돈이 있어? 이거 강원도 도민들은 진짜 빡칠 일이에요, 이거. 김진태 강원지사, 원주 옛 종축장이 뭐 하는데요? 내가 이거 원주 사는 사람한테도 또 물어볼 거야. 뭔 오페라 하우스야, 미친놈아. 원강수이 미친놈아. 근데 나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오페라 하우스 짓는데 무슨 2,400억 원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 차라리 적정한 수준에서 공연장을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오페라 하우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댓글 한번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좀 많이 했네요. 열받아가지고. 무려 2,400억 원이잖아요. 공감합니다. 속이 뻥 뚫려요. 매료 크크크크. 보은김님, 사회 약자들, 자영업자들 생각 좀 해주세요, 정치인들. 보보님, 멋지시당. 보은김, 박수 5번인 것 같고. 보보님, 키웨스트를 전개로. 매료 아니요, 사령관님을 국회로.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나는 여야 한쪽에 들어가지 않을 거는 확률이 높으니까. 옛날에 그 조정훈 의원인가 이런 사람처럼.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민주당 갖다 대고 빠져나온 거고 좀 다르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데 되겠나? 저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할 생각이 없고 지금처럼 차라리 그분들이 법을 잘 만들게 도와드리는 게 낫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갑자기 그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르면서 오페라 떠오르니까 오늘 감사 인사를 오페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드리고, 제 이런 의견을 김진태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보게 만들려면은 보고 좀 느끼는 게 있겠지. 저 미친놈 왜 이렇게 욕을 하지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로 빡칠 수 있고, 키웨스트가 그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말해줬을 수도 있겠다. 물론 욕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밥도 좀 먹어야 되고 몸이 좀 안 좋은데 컨디션 회복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정말 제가 주식 투자 서비스는 그냥 저조차고 만든 게 아니에요. 돈 버시라고 만든 거고. 이게 눈치들이 없어. 마치겠습니다. 낯선 도로마 바이바이.